1997년 8월 3일에 개최된 썸머슬램의 메인 이벤트. 브렛 하트와 언더테이커의 WWF 월드 타이틀전에서 특별 심판을 맡았던 숀 마이클스에 의해 언더테이커가 패배. 이로 인해 숀 마이클스와 언더테이커의 대립이 시작되었고 9월 7일 PPV 인유어 하우스 17 그라운드 제로에서 싱글 매치로 대결. 이 시합이 양자 반칙에 의한 더블 DQ로 끝나면서 재대결이 예정되었고 이 두 사람의 승부는 초대형 변형 철망 매치 헬이노셀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사상 첫 헬이노셀 경기의 무대가 된 것은 1997년 10월 5일 개최된 미니 PPV 인유어 하우스 배드블러드. 부제가 된 배드블러드, 즉 나쁜 피한, 적의 증오, 불화, 원한이라는 의미로 일단은 숀 마이클스와 언더테이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메인 이벤트에 준비된 반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PPV 시작 30분 전 프리쇼가 진행되던 가운데 링 아나운서를 통해 팬들에게 비보가 전해졌다. 브라이언 필먼의 사망. 브라이언 필먼은 이날 아침 미네소타주 블루민턴에 싸구려 모텔 침대에서 누구도 모르게 아마 본인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영면에 들었다.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된 필먼이 호텔 직원에 의해 발견된 것은 오후 1시 9분이었다. 동료 레슬러 몇 명인가가 필먼의 마지막 모습을 호텔 로비에서 봤던 것은 전날 밤 10시 45분경. 그때까지 호텔 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필먼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식사 권유를 완강히 거절하고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브라이언 필먼의 닉네임 루즈 캐넌. 직역하자면 메어 있지 않은 포탄 또는 대포. 즉 제어불능 상태에 언제 어디서 폭발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포탄이라는 이미지였다. 영어의 관용어로서는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컨트롤 불가인 사람, 제어 불가능한 위험인물,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 루즈 캐넌은 이른바 레슬러로서의 영업용 기믹이 아니었다. 브라이언 필먼은 링 위에 있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루즈 캐넌 바로 그 자체였다. 1962년생 필먼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으로 학창시절 풋볼 선수로 활약. 1984년 봄 드래프트 열애로 신시내티 벵골스에 입단. 1986년 캘거리 스탬피더즈로 이적하지만 시즌 게임 3게임째 만에 오른 발목 복합 골절을 당하고 만다. 하지만 이 부상 직후 스튜어트 오웬 하트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하트 가문의 지하 도장 던전에서 프로레슬러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브라이언은 어느 날 우연히 본 잡지 펜트하우스의 컬러 브라비아에서 멜란이라는 여성을 보게 되었고 이 여성을 기어코 찾아내어 그랜드 캐년으로 오게 한 뒤 곧바로 결혼 프로포즈를 했다. 멜라니와 브라이언 필먼의 러브스토리는 다시 들어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또한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지만 브라이언 필먼은 사실 5명의 아이를 둔 아버지였다. 아내 멜라니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이 2명, 필먼과 옛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2명, 필먼과 멜라니의 사이에서 4살짜리 아들까지 총 5명, 그리고 멜라니의 뱃속에 6번째 아이가 있었다. 브라이언과 멜라니 부부는 친권을 다투는 재판을 반복하였고 아이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유쾌하고 밝은 가정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셋째인 7살 브리트니의 친엄마이자 필먼에게 있어서 전 여친인 로체리가 전화로 필먼에게 암시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필먼은 이 일로 충격을 받고 계속해서 자책했다. 브라이언 필먼이 WWF와 계약한 것은 1996년 6월. 필먼은 이로부터 약 4개월 전 WCW에서 해고되었다. 해고의 이유는 WCW 부사장 에릭 비숍, 프로듀서 케빈 설리반과의 불화였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의 프로젝트였다. 캐릭터 재구축 및 여러 이유로 인해 작전상 해고를 당한 뒤 다시 WCW로
돌아오기로 말을 맞춰둔 상태였다. 당시 에릭 비숍과 가까운 사이였던 WCW 관계자들에 의하면 브라이언 필머는 WCW로부터 스파이로서 WWF 백스테이지 스태프로 보내질 계획도 있었다고 한다. 브라이언 필먼과 에릭 비숍의 말다툼 장면은 비디오로 녹화되었고, 에릭 비숍은 카메라가 찍고 있는 가운데 필먼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팬과 관계자들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한 에릭 비숍은 실제 계약상으로도 브라이언 필먼을 놔주었다. 자유신분이 된 필먼이 먼저 향한 곳은 WWF가 아니라 ECW였다. 1996년 2월 ECW에서 프로모를 선보인 필먼은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려고 했지만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 폴 헤이먼이 경악하며 폴리스맨 쉐인 더글라스와 함께 뛰어나가 억지로 필먼을 퇴장시켰다. 브라이언 필먼이 ECW를 경유하여 빈스 맥맨의 WWF에 도착할 즈음엔 이미 필먼은 에릭 비숍과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중 스파이 같은 형태로 WWF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필먼.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고 도중에 생각이 바뀐 것일지도 모른다. 에릭 비숍과의 미략보다 친구 오웬 하트와의 재회에 마음이 기울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진상은 브라이언 필먼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브라이언 필먼의 유체를 부검한 경찰 당국은 35세의 프로운동선수 필먼이 돌연사의 원인을 심장마비로 판단했다. 우려되었던 약물 양성 반응은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선척적인 후두함으로 소년 시절부터 30여 회의 수술을 받았던 필먼. 응급 상황일 때는 집에 있는 식탁 위에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특유의 거친 목소리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그의 프로모에 설득력을 주게 되었다. 물론 그는 장시간 이동할 때마다 차에서 사전을 읽으며 프로모션 영감을 찾는 등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프로모 능력이 뛰어난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도 브라이언 필먼의 프로모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1997년 10월 5일 필먼은 늘 그렇듯 진통제를 엿다리게 털어넣고 침대에 누운 채로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로즈 캐넌은 영원한 잠에 들게 되었다. 브라이언 필먼의 사망 소식에 백스테이지는 대진표 수정으로 어수선하면서도 매우 침울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초이트 상품이 될 캐릭터의 데뷔 준비로 분주했다.